오늘은 상가 투자 시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도표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라면 현장에서 가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상가 물건에 저희가 물건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멤버십 매물을 저희가 늘 현장 촬영을 가지만 그래도 사전에 물건 조사를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세 가지 요소, 수익률, 그 다음에 지역 가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온라인상에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은 현장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상가의 직접 배후 세대가 어디까지가 배후 세대인지, 그리고 여기에 현재 개발 계획과 그 다음에 이곳에 어느 정도의 배후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미래 가치, 그리고 또 개별 상가, 현재 각 개별 물건의 그 개별 호실이 과연 적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현장에 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상가의 가치, 유형, 우리가 평가 요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일단 상가의 미래가치, 직접 배후 세대수, 상가의 가치 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들이 되게 현장을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들을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가의 특히 이제 미래 가치 관련해서는 상권의 확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넷 조사는 가능하지만 실제 눈으로 가서 보고, 이번 주에 소개 멤버십 물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상가들이 들어선다 그러면 분명히 더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선 등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의 유동인구와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배후 세대의 동선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이 배후 세대가 우리가 보통 상가 분양이나 상가 매매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구역까지 확장을 해서 배후 세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 배후 세대가 어딘지는 현장을 가서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보면서 유동 동선들 면밀히 살펴본 후에 직접 배후 세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했는지를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오늘 했던 내용을 합쳐서 6가지 기준을 이제 완벽하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10월 달에 보신 물건 중에서도 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역가치, 업종가치, 수익률가치는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미래가치와 개별상가가치 점수를 되게 낮게 줬어요. 사실 가시성도 좋은 매물이고 학원 상가였지만, 근데 이 상가는 왜 저희가 마이너스 요소를 많이 줬냐면은, 미래가치나 개별상가가치에서 특히 미래가치는 이 건물 제어 주변에 공실이 너무 많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공실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상가들의 공실이 크고 배후 단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공실 상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미래가치를 1점. 그 다음에 개별 상가 가치 역시도 다른 호실들의 이제 합실로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점을 받는데, 이것도 바로 현장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배후 세대는 이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학교도 좀 많고 막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학자 기준들 안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후 세대 가치인데요. 저희가 배후 세대는 직접 배후 세대, 거기서 걸어서 도보로 가능한 배후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만 세대를 초과를 한다 그러면 5점, 8천에서 만 세대는 4점, 그리고 6천에서 8천 세대까지는 3점, 그리고 5천에서 6천 세대는 2점, 5천 세대는 1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상가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 5천 세대는 넘어져야 상권으로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기준은 5천 세대부터 만 세대 초과까지를 했는데, 우리가 신도시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배후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가를 규모를 결정을 하거든요.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도.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배후 세대 기준으로 인근 유사 상권 존재하고 도보 가는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런 점수 체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대는, 배후 세대는 상가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배후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저희 매물 보고서를 보실 때 특히 유료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가치예요. 이 미래 가치는 교통의 호재가 있다든가, 저희가 전에 파주 멤버십 매물 소개할 때 GTX역이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가 더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미래 가치의 호재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미래 가치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이게 이 상권에 과연 호재된 영향인지를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 들어선다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니거든요.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인근의 다른 상권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호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점수 판단 기준은 복합적인 개발 계획, 아파트 들어선다든지 이런 걸 면밀히 고려해서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5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요소들입니다. 2000세대 이상의 인구가 확장 가능한지, 광역 지하철역이 개통 예정인지,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이 확충 예정이다. 이런 거는 분명히 5점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들어설 건데 안 돼.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플러스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당장에는. 그래서 2년 내에 현실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점은 1000세대 이상 배우세대 확장. 이제 광역지하철역은 아니더라도 경전철역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경전철역 개통 예정이라든가 그리고 광역버스 5개 노선 이상 확충된다든가 500명 이상 기업이 인구 확충 예정 등에 되는 것은 이제 4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은 광역 개발, 광역 교통망이 들어설 건데 당장은 아니에요. 뭐 GTX BC처럼 10년 이상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건 사실은 요소를 반영해야 되나 고려도 했지만 그래도 워낙 큰 공유 교통계획 같은 경우 그래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넣었고 간선버스 2개 노선 이상 확충되는 거 또 지식산업센터 등 신규 업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인구 증가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점은 현행 이제 그래도 최소한 2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고정된 상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래도 2점 정도 주고 있고요. 1점은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없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인구 감소나 인근 대형 상권이 또 들어설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요소를 1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이런 기준들로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걸 객관화시키지, 이걸 뭐랄까 좀 계량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래가치는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객관화된 기준은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가치 기준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개별 상가 가치인데 이거는 상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어떤 상가는 수익률이 6% 7% 이상 나오고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돼요. 건물 내에서도. 근데 어떤 상가는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공실이 계속되는 상가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가치 상가는 정말 미시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이 건물 내에서 이 상가가 적절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개별 상가 가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은 형잔납세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복합적 요소들을 따져봐야 돼요. 특히 가시성이라든가 동선, 건물 내에서의 동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층부 밖에서는 잘 보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동일 업종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왔을 때 인구를 뺏긴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마이너스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5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6차선 이상 대로변 코너 위치에 양방향이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향만 노출되는 5점 점수에 저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상가인데 코너 자리다. 그 다음에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 학원과 3개 이상 학교가 바로 채 인접하고 있는 상층부 건물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5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4점은 4차선 이상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 동선에서 딱 정문 바로 앞에 바로 옆 건물이다. 이럴 때 4점이에요. 그리고 학원가가 2개 이상 학교가 배후에 위치해 있고 동일 건물 내에 병원이 2개 이상 입점해 있다 한다면 저희가 4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점은 먹자 상권 내에 이제 상가가 위치해 있고 또 1층 상가는 내부 동선상에는 또 위치해 있어야 돼. 밖에서는 노출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상가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주 동선이 내부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로변 상가들이 1층 상가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흘러가는 상권들. 사람들이 그냥 그쪽 잘 안 다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후면에 두는 걸 좋아하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동선상에 위치해 있다든지 상층부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위치들이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상가들이에요. 상층부는 엘리베이터에서 먼 위치에 있다든가, 내부 상가인데 1층은 좀 가시성이 떨어지는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점으로 보고 있고, 1점은 정말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 거. 내부의 먹상가, 전혀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동선도 떨어지고, 이용 요소가 적은 거. 정말 특수업종으로, 배달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특수업종으로 운영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1점 상가는
수익률이 잘 나오는 매물인데 상가 위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1.3가도 추천을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는 매물들이 1.3가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 시간에는 현장 답사 전에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가 6가지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 멤버십 매물들에 보면 꼭 마지막에 6가지 기준을 점수로 해서 합산 18점 이상일 때, 평균 3점 이상일 때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는 걸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과 지난번 내용을 2가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상가 투자 시에 이 정도 쓴다면 그래도 상가를 판단을 할 때 조금은 계량화되고 객관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